최근 한 2주간 중국 증시에 하락이 좀 이렇게 가파르고 있습니다. 한 2월부터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요 회색 그림은 MSCI 이머징 마켓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아니라 아시아만 추적하는 그런 인덱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에서 저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때가 한 2월 정도 됐을 거예요. 2021년 2월. 그때 이후로 쭉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한 2주 요때 이제 알리바바 또 다른 디디추싱 그리고 에듀테크 이런 애들 합세해 가지고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하늘색은 이 아시아 증시에 자금이 얼마나 나가고 빠지는 그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딱 증시 이렇게 인덱스 흐름이랑 궤적을 같이 합니다. 49빌리언 빠졌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27빌리언 270억 달러죠. 요거 할 때는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그런 다음에 62빌리언 요게 이제 유출이 됐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유출이 됐죠. 이때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33빌리언이 들어오면서 쭉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때 자금 유출이 마이너스 42빌리언. 사실 이 자금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하고 예전에 요런 이게 변곡점, 터닝 포인트라고 보면은 다시 이제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관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몰빵해가지고 한 방에 질러가지고 이때 운 좋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씩 이런 분할 매수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지점에서는 추가 하락을 해도 그렇게 하락이 심하겠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하락했을 때도 49빌리언이고 그리고 요때 27빌리언 들어왔고 이 액수를 비교해보면 지금 42빌리언 정도면은 거의 이때랑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중국의 정책, 이런 위험, 이런 리스크가 과연 이때 코비드 터져가지고 요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 이만큼과 비슷한 크기인가? 그때 요때는 빠졌을 때 62빌리언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걸로만 보면은 이 정도 자금이 빠졌으면은 살만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뷰, 부정적인 뷰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변동성 지수 요 인덱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빅스죠. 그래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라 보면 되고 요거는 FXI 중국의 대형 이 50개 회사들 요 중국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아예 쭉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오늘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변동성이 많이 내려왔다. 요걸로 봐가지고 지금 이 중국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 주가에 프라이싱 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유심해서 볼 거는 아직도 이 중국의 변동성이 완전히 낮아지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살짝 약간 불안한 상태로 높게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요게 최소한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변동성 인덱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요 ETF에 대한 변동성 지수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중국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FXI는 중국 라지캡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지캡 ETF랑 좀 비슷한 거라 보면 되고 여기 회사 뭐 있겠어요? 알리바바 있고 텐센트 있고 메이투항 있고 그리고 우시바이오, JD.com, 핑한보험 그리고 샤오미, 넷이즈 이러고 중국 건설은행 이런 대형 회사들이 있는 이런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JP 모르겐 같은 경우는 FXI에 대한 이 ETF에 대해서 살짝 이 다운 트렌드 채널 여기 보여드린 이 채널에 대해서 좀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풋옵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풋 스프레드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위험성, 상방으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풋옵션 하락하는데 베팅하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이 채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풋 스프레드를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위험이 좀 더 남아 있다 해서 뭐 내년 2022년 1월 달 39불, 29불 이 풋 스프레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풋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이게 풋옵션만 알짜로 사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풋 스프레드는 이런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 해지 안전 장치를 걸어놓고, JP 모건이 또 보여주는 거는 이 북향 자금의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 홍콩이 여기 있고 중국 본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북쪽으로 자금이 나간다 해서 노스바운드 플로우 그걸로 보여주는 건데, 이러니까 홍콩 주식을 여기서 팔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을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콩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걸로 보면은 JP 모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서포트가 되긴 해요. 중국 인터넷 주식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동, 그리고 다른 모든 중국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역대급으로 저렴하다. 맞아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 중국 인터넷 주식들의 이 forward P 12개월 요 선행하는 이 P 레이쇼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이 하락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forward P가 약 27.7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35.7이고요. 미국에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특정 주식들은 많이 싸진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이 완전히 막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거저 막 줍줍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실제로도 숫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인터넷 주식들 이 선행 12개월 이 PER 같은 경우 보면은 35.7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7.7배. 뭐 이런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뭐 27이 어떻게 보면은 비싸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싸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개인 투자자마다 이 판단하는 이런 가치 영역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리고 이 중국 주식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22%가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주식 대비 할인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뭐 중국 인터넷 주식들이 지금 단지 요런 2월부터 지금 7월 말, 뭐 7월 달까지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야, 여기서 여기 보니까 하락을 많이 했네? 근데 이미 여기서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요게 중국의 규제 프락시거든요. 이 규제가 얼마나 그렇게 뭐 심해지나 이런 거를 이제 상대 강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스코니까요. 2018년도에 이런 규제라든가 중국 정부의 제재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순간 이렇게 끊겼어요. 그리고 당연히 코비드 19 요때 시기는 당연히 없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게 중국에서 제재를 했을 때 한 여기쯤 갔을 때 저는 이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국 DD가 나오면서 요게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요게 그거예요. 중국 이제 DD 요거 이제 규제하면서 뭐 네트워크 보안 요거 뭐 제재해야 된다, 뭐 리뷰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최근에 요거는 뭐죠? 너무 유명하죠. 에듀테크 얘네들 뭐 사교육 이제 뭐 철폐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좀 찾아보니까 그 1970년대인가 요때 있었더라고요. 그 전두환 고 시절에 그 대통령 시절에 과외 철폐 뭐 해가지고 좀 뉴스 기사 읽어보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차에서 막 과외하라고 그렇게 음지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하네요.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중국은 하면은 하는 그런 정부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국 정부의 규제 요 상대 강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고 이렇게 끝났고 이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내려오고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더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더 앞으로 어떤 뭐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황다그룹
좀 심상치 않은데 요게 또 커질 수 있고 뭐 당연히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을 다르게 하고 그런 다양성이 어울리기 때문에 주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1년 2월 17일 날 3트릴리언이었던 요 시가총액, 중국에 있는 인터넷 테크 회사들 시가총액 총 액수입니다. 그런데 7월 27일 날 1.77 트릴리언 달러가 됐어요. 이 2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동안 총 1.2 트릴리언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야 이제 시가총액 많이 순간적으로 단기간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등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은 생각이 이런 거겠죠. 그동안 이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물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쯤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이런 흐름 추세로 보면은 아직 이게 꺾이지 않은 거예요. 단지 여기서 시가총액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일어났고 이만큼까지 헤어컷을 당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쪽에서는 물론 이제 크게 베팅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중국 규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또 칼질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중국 인터넷 테크 이 회사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중국으로 본다면은 되게 기회와 이런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좋은 판단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